충격적인 순간, 살인범이 법정에서 탈출하다.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용의자들이 법정 한가운데서 도망치는 실제 탈출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모공까지 포착된 세밀한 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기 힘든 장면을 보게 될 것이며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무모한 필사의 도주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치밀한 계획도 없고 정교한 전략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충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회가 보이면 곧바로 도망칩니다. 그것도 경찰 바로 앞에서. 과연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떻게 법 집행기관을 뚫고 탈출했을까요? 오늘의 영상, 법정 탈출 순간 10가지를 통해 알아봅시다. 1. 범인을 추격한 경찰, 병원 신세를 치다. 이는 오하이오주 그린필드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34세 남성 니콜라스 게리슨의 사건입니다. 하이랜드 카운티 법원으로 압송되던 중 2명의 경찰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 경찰 1명이 한눈을 판 사이 게리슨은 기회를 포착하고 즉시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법정을 뛰쳐나가 계단을 향해 직진했고 주저없이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즉각 그를 붙잡기 위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게리슨은 결국 법 집행기관의 소나기를 벗어나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주 4일 만에 한 모텔에서 붙잡혔고 대담한 탈출 시도로 인해 징역 6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그를 붙잡으려 했던 경찰은 갈비뼈 4개가 부러지고 뇌진탕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2. 친누이를 살해한 남성, 탈출 시도 중 바지가 벗겨지다. 사탄 숭배자인 레오니드 그레서는 마약에 취해 피의식을 치른다며 자신의 친누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전혀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러시아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유리로 된 별도의 격리 공간에 앉아 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는 그 틈을 노려 공간 사이의 작은 틈으로 다리를 먼저 밀어넣고 이어서 머리까지 집어넣으며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틈이 너무 좁아 경찰들은 그의 행동을 단순한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장에서 탈출구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몸을 들어 올려 탈출을 시도하는 순간 경찰들은 그의 무모함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3명의 경찰이 까치발을 들고 필사적으로 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붙잡은 것은 그의 바지뿐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경찰들이 고함을 치며 그를 붙잡으려 하자 결국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탈출을 시도하자 결국 테이저건이 사용되었고 그는 어쩔 수 없이 내려왔습니다. 이후 그레서는 추가적인 난동을 방지하기 위해 수갑이 채워졌으며 6개월마다 강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명령받았습니다. 3. 피고인, 아무렇지 않게 법정을 빠져나가다. 조이 와츠는 폭행 혐의로 10년, 무기 소지 혐의로 26년을 선고받아 총 3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법정에서의 탈출에는 추가 형벌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아칸소주 법정에 출석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배심원단이 평일을 위해 퇴장하자 와츠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달리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계단을 내려가 복도를 지나 정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누구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날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탈출을 도운 3명 역시 체포되었습니다. 4. 네 아이의 아버지, 탈출 시도 중 경찰에게 부상을 입히다. 35세의 다니엘 니콜스는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불법 무기 소지 및 폭행 무기 소지 혐의로 수감되었습니다. 판사 조 오코넬이 그의 보석을 취소한다고 선고하자 니콜스는 즉시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자신이 구속될 것을 깨닫자 그는 보호 유리 난간을 뛰어넘고 아래층으로 몸을 던지며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무모한 점프로 인해 바닥에 충돌하면서 경찰 2명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이 니콜슨을 변호하려 애썼습니다.
사건은 단 2분 남짓한 시간 동안 벌어졌지만 경찰 한 명은 다리가 부러져 6주간 병가를 내야 했으며 또 다른 경찰은 턱과 머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니콜슨은 구금 탈출 시도 및 응급구조요원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유죄를 인정했고 2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니콜슨이 2002년부터 약물 남용, 분노 조절 문제, 폭력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판사는 니콜슨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쉽게 분노하며 심지어 도박 중독까지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5. 경찰과 난투극을 벌이며 총을 빼앗으려 한 범인. 토마스라는 남성은 경찰들에게 둘러싸인 채 수감 절차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를 감시하는 경찰관이 6, 7명이나 있었기에 그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안 요원들이 흩어지고 단 한 명의 경찰이 컴퓨터에서 그의 감방 배정을 마무리하던 순간, 그리고 그의 수갑이 해제되자 토마스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즉시 카운터를 뛰어넘어 경찰을 발로 차며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경찰을 제압하고 총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총기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휴대전화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그마저도 막아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란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지되었고 결국 여러 명이 달려들어 이 무모한 범죄자를 제압했습니다. 6. 아무도 모르게 법정을 탈출한 죄수. 워싱턴주 벤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감시 카메라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죄수가 탈출한 것입니다. 조던 하이드는 마약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교도소로 이송되기 전 구치소로 압송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얌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등을 돌리는 순간 하이드는 사각지대를 이용해 몰래 빠져나와 법정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죄수복 상의를 벗어 수갑을 가린 뒤 일반 시민처럼 위장했습니다. 이후 그는 복도를 따라 걸어가면서 죄수 신발까지 벗어버렸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로비를 지나 거리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유는 단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24세의 하이드는 이후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며 나는 이미 법원 안에 있었으니 도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배심원단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2급 도주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년 2개월의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 60일형에서 5배로 늘어난 징역형. 19세의 찰스 매튜스는 난폭한 행동으로 인해 60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운전자가 길을 막자 차를 들이받고 도주했으며 이후 경찰과 심한 언쟁을 벌인 사건이었습니다. 원래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었지만 그는 이를 훨씬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선고를 듣자마자 매튜스는 아무렇지 않게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속력으로 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즉시 그를 뒤쫓으며 이대로 도망치면 중범죄로 기소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매튜스는 잠시 멈칫하는 듯 했지만 그의 여자친구가 뒤따라오자 곧바로 다시 달려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달려가 차에 탑승한 뒤 전속력으로 도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과의 고속 추격전이 벌어졌으며 속도는 무려 시속 144km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매튜스는 차량을 통제하지 못했고 결국 10개월 된 아기가 타고 있던 SUV와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가족은 가벼운 부상만 입었지만 매튜스와 여자친구는 차에 갇혀 구조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가중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원래 60일이었던 형량이 425일로 늘어났습니다. 8. 함께 탈출을 시도한 두 친구. 테너 제이콥슨과 코디 호그와츠는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 무단 침입, 작물 거래 등의 혐의로 각각 30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판사 보삭이 그들에게 말을 걸던 중 두 사람은 갑자기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판사 자신이 직접 그들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즉시 호그와츠를 뒤쫓아 붙잡았고
제이콥스는 몇 층을 더 달린 후 결국 자진 항복했습니다. 평소에는 형량을 선고하던 판사가 이번에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탈주범을 직접 잡은 것입니다. 한편 제이콥스는 몇 층을 더 뛰어내려가다가 결국 스스로 항복했습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제이콥스는 탈출하려던 게 아니다. 그냥 기분이 나아지고 싶었다. 약물 중독자들은 항상 금단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되었든 이들의 30일 형량은 훨씬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9. 살인 용의자 번개처럼 법정을 빠져나가다. 2023년 3월 9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던 28세의 에디 비아로보스는 미국 오리건주 워싱턴 카운티 법원에 압송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그의 수갑을 풀어준 직후 그는 의자에 앉으려는 척하다가 갑자기 전속력으로 도망쳤습니다. 경찰들은 즉시 그를 쫓았습니다. 그는 출입구에 도달했을 때 마침 누군가 문을 열고 나가던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를 기회로 삼아 급하게 방향을 틀고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빠르게 연이어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의 달리기 속도는 엄청났으며 경찰보다 3초 이상 앞서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그의 깔끔한 탈출만 담겨 있지만 실제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보안 요원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경찰이 그의 수갑을 풀어줬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미국에서는 배심원단 앞에서 피고인을 수갑이나 족쇄로 구속하는 것이 편견을 줄 수 있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0. 변호사가 직접 범인을 제압하다. 23세의 이스라엘 포인터는 오클라호마 시티의 한 아파트에서 총격 사건을 일으켜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클라호마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보석 신문에서 보석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구속될 것을 직감하고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법정문을 뛰쳐나오면서 1명, 2명, 3명의 경찰을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유를 맛볼 순간 그 앞에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클라호마 지방검사 데이비드 프라터가 그를 붙잡고 절대 놓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곧 다른 변호사들도 달려들어 포인터를 제압했습니다. 놀랍게도 프라터 검사는 탈주범을 직접 잡은 것이 이번이 4번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서 우리와 커뮤니티에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서 더 많은 흥미로운 영상을 받아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스릴 넘치는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충격적인 발견. 교도관들의 잔혹한 성기 고문으로 인해 수감자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었다. 일부 범죄자들이 종신형보다 사형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다소 이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일부 특별한 교도소에서는 사형이 오히려 더 가볍고 평화로운 형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 교도소들은 상상도 못할 공포로 가득 차 있으며 분명히 불안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살아있는 지옥이라 불리는 10개의 교도소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12. 블랙 돌핀 교도소, 러시아. 블랙 돌핀 교도소는 러시아에서 가장 가혹한 교도소 중 하나로 가장 무서운 교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경 근처에 위치한 이곳은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교도소 중 하나이며 교도소 서쪽에 있는 죄수들이 직접 만든 기념비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돌고래는 친절함과 온화함을 상징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듯합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뿐입니다. 블랙 돌핀에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죄수들만 수감되기 때문입니다. 이 교도소에는 약 700명의 수감자가 있으며 이들이 저지른 살인사건을 모두 합치면 약 3,500건에 달합니다. 즉, 평균적으로 한 명당 최소 5명을 살해한 셈입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살인이 이곳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블랙 돌핀에는 식인을 저지른 자, 고문범, 테러리스트, 그리고 최악의 아동학대범까지 수감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명의 죄수는 65m의 크기의 좁은 감방을 공유하며
단 2개의 침대와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이 전부입니다. 감방은 3개의 강철문으로 철저히 봉쇄되어 있으며 24시간 감시당하며 15분마다 교도관이 순찰을 돕니다. 죄수들은 감방을 거의 나갈 수 없으며 이동 시에는 눈가리개를 착용한 채 앞으로 몸을 숙여 주변 환경을 볼 수 없도록 강제됩니다. 그 결과 수감자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감각을 잃게 됩니다. 이곳에는 운동장도 없고 식당도 없습니다. 죄수들은 보통 수프와 빵으로 구성된 교도소 식사를 화장실 바로 옆 더러운 감방 안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러한 끔찍한 환경은 정상적인 사람도 쉽게 정신이 나가게 만들고 차라리 죽음을 원하게 만듭니다. 이런 이유로 블랙 돌핀은 지옥의 교도소라 불립니다. 9위 시우다드 바리오스 교도소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는 인구 600만 명이 조금 넘는 북미의 작은 나라지만 사회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들을 위해 특별한 교도소를 건설해야만 했습니다. 시우다드 바리오스 교도소는 엘살바도르에서 가장 위험한 교도소로 간주되며 이곳에는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2개의 갱단 MS-13과 바리오 18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 교도소에서는 이 2갱단만이 실질적인 지배 세력이며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수감자는 빠르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2004년부터 2015년까지는 오직 갱단 소속 죄수들만 이 악명 높은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갱단에 속해 있다고 해도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우다드 바리오스의 생활 환경은 끔찍하며 항상 과밀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음식 식사할 공간, 잠잘 자리조차 치열한 싸움의 대상이 됩니다.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전쟁이 펼쳐지며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원시적인 사회가 형성됩니다. 매일 폭력이 발생하고 사이렌과 경보가 끊임없이 울리며 살인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무법천지와 극도의 폭력성 때문에 교도관들조차 이곳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며 교도소 전체가 갱단의 통제 아래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죄수들이 이 교도소에 수감되느니 차라리 사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8위 페탁섬 교도소, 러시아. 페탁 교도소는 러시아의 알카트라즈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알카트라즈보다 더 끔찍한 곳입니다. 이곳에 수감되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넓은 노보제로 호수 한가운데 외딴 섬에 위치한 이 작은 교도소에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193명의 죄수들이 갇혀 있습니다. 이곳에 보내진 죄수들은 러시아 역사상 최악의 범죄자들입니다. 그들은 탈출하거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교도소를 탐색합니다. 죄수들은 하루 23시간 동안 2인 감방에 갇혀 있으며 햇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이곳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죄수들은 어떤 이유로도 감방을 나설 수 없습니다. 하루에 단 1시간 감방을 나갈 수 있지만 그마저도 극도로 제한적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죄수들은 움직이기조차 힘든 작은 철창 안에 갇혀야 합니다. 하지만 이 교도소를 블랙 돌핀보다 더욱 끔찍하게 만드는 것은 열악한 위생 상태입니다. 이곳에는 제대로 된 화장실조차 없으며 죄수들은 철제 양동이의 용변을 봐야 하고 지정된 처리 시간이 올 때까지 그 안에서 지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곳의 죄수들은 자신의 배설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통받으며 게다가 딱딱하고 좁은 침대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페탁 교도소의 생활 환경을 동물원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7위 방콴 교도소, 방콕, 태국. 이 교도소는 이 리스트에 포함된 최초의 동남아시아 교도소이며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한때 관광객이었던 수감자들도 많으며 극심한 과밀 수용으로 인해 한 감방에 24명이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밀 수용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 때문이며 이로 인해 관광객 범죄자들도 사형을 기다리는 수감자들과 함께 갇히게 됩니다. 다른 교도소들과 달리 방콴에서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쉽게 수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대에 저항하거나 부적절한 옷차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투옥될 수 있습니다. 방콴 교도소에서의 생활은 죄수들에게 극도로 가혹한 경험이 됩니다. 수감 초기 3개월 동안
죄수들은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철제 족쇄를 차야 하며 가족을 만나는 것도 금지됩니다. 게다가 이곳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구더기가 들끓는 경우가 많으며 깨끗한 식수조차 항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6위 기타라마 중앙교도소, 르완다, 나이지리아. 과밀 수용과 가혹한 환경은 이 리스트에 있는 대부분의 교도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기타라마 중앙교도소는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합니다. 현재 이 교도소에는 약 8,000명의 죄수들이 갇혀 있지만 원래 설계된 수용 인원은 단 1,300명이었습니다. 다른 교도소에서는 죄수들이 앉거나 잘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지만 이곳에서는 단순히 바닥에 앉을 수 있는 것조차 특권으로 여겨집니다. 그 결과 많은 죄수들은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거나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앉아 있는 사람들과 협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닥은 평평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바닥은 습기로 젖어 있고 사람들의 배설물로 뒤덮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이곳에 수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질병과 질식으로 사망합니다. 일부 죄수들은 심지어 자신의 살점을 스스로 잘라내기도 합니다. 발에 난 작은 상처조차 궤저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사나 잠자리를 둘러싼 폭력과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도소에서 가장 끔찍한 점은 극심한 굶주림으로 인해 죄수들이 식인을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교도소 인구가 증가할수록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공식적으로 거의 기록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곳의 죄수들이 인간성의 마지막 남은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이 교도소에서 2,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그중 대부분이 기타라마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위, 카미티 최고 보안 교도소, 케냐. 이 교도소는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끔찍한 처벌을 가한다는 점에서 다른 교도소들과 차별됩니다. 카미티 최고 보안 교도소는 1954년 영국 식민 지배 시절 건설되었으며 1952년 10월 발생한 단식 투쟁 선언 이후 범죄자들을 감금하기 위해 구식 식민지 감옥 시스템을 본떠 설계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교도소는 원래 있던 교수형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환경은 처음 세워졌을 때보다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원래는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현재는 거의 3,000명의 죄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과밀 수용으로 인해 HIV, 에이즈, 매독, 결핵과 같은 전염병이 심각하게 확산되었으며 철저한 통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과 부패로 인해 교도소 운영이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카미티 교도소는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장소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곳은 국가의 하수구라고 불릴 정도로 악취가 심하며 죄수들은 오랜 기간 씻지 못하고 화장실도 방치된 채 썩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양한 이유로 사망합니다. 또한 부패로 인해 음식 공급이 극도로 부족하여 많은 죄수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 교도소에서 살아남으려면 죄수들은 단순히 영리할 뿐만 아니라 무자비하고 강인해야 합니다. 4위, 글다니, 교도소, 조지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글다니 교도소가 개선되었고 폭력이 사라졌다고 주장하지만 이곳에서 남겨진 끔찍한 상처들은 지울 수 없습니다. 2012년 35세의 전직 교도관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되면서 이곳에서 죄수들이 교도관들로부터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영상은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들을 담고 있어 이후 금지되었지만 죄수들이 수십 년 동안 겪은 고통과 잔혹한 범죄들은 여전히 충격을 줍니다. 매일 밤 무작위로 선택된 죄수들은 빗자루 손잡이로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러한 장면 중 하나가 유출된 영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죄수들은 종종 구타당하거나 익사당하거나 산채로 불태워지기도 했으며 살아남은 자들도 영구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는 교도관들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이것은 21세기에 벌어진 합법적인 고문이었습니다. 한 전 수감자는 자신이 펜치로 손톱이 뽑혔으며 두개골이 골절되고 다리, 갈비뼈, 코,
치아가 부러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많은 보고서는 교도소가 개선되었고 고문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끔찍한 영상들을 본 이후로 아무도 이를 믿지 않습니다. 3위, 멘도사 교도소, 아르헨티나. 보고에 따르면 멘도사 교도소의 5번 구역에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자 90명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너무나 위험한 곳이라 교도관조차 들어가길 꺼려하며 죄수들의 식사를 문 근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떠납니다. 게다가 교도소의 다른 구역도 극심한 과밀 수용 문제를 겪고 있으며 원래 600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시설에 현재 1,600명의 죄수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 결과 죄수들은 침대 없이 바닥에서 자야 합니다. 게다가 대규모의 무작위적인 고문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교도소에서 가장 충격적인 점 중 하나는 거의 화장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수들은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고 병에 소변을 본 후 복도를 따라 흐르는 개방형 하수구에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끔찍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죄수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일부 죄수들은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요구하며 입을 꿰매는 시위를 벌였지만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제공되는 음식은 마치 돼지 사료처럼 아무렇게나 버려집니다. 이 때문에 힘이 없거나 빠르지 않거나 똑똑하지 않은 죄수들은 종종 굶어 죽게 됩니다. 2위, 디야르바키르 교도소, 터키. 디야르바키르 교도소는 1980년대와 1990년대 터키에서 가장 잔혹한 고문 정책이 시행되었던 중심지였습니다. 수천 명의 쿠르드족 남성과 여성들이 이곳에서 끔찍한 고문을 겪었습니다. 당시 이곳은 세계에서 최악의 교도소로 여겨졌으며 현재 2위로 밀려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 교도소는 사회에서 내몰린 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오늘날에는 어린이들까지 수감되고 있습니다. 죄수들은 신체적, 심리적 고문을 모두 당하며 성폭행을 당하고 소의 배설물을 먹도록 강요당하며 생식기의 전기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문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초래하지만 학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수들은 교도소장의 개에게 경례하도록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죄수들은 가짜 처형에 강제로 참여해야 하며 때로는 실제 처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죄수들은 절망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도소 하수구에서 목욕을 해야 합니다. 죄수들은 끊임없이 단식 투쟁을 벌이지만 결국 굶어 죽을 뿐 교도소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한때 4명의 죄수가 스스로 불을 질렀으며 다른 한 죄수는 감방에 불을 지른 후 자살하는 방식으로 항의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1위, 22호 수용소, 북한. 22호 수용소는 호련 강제 수용소라고도 불리며 단일 시설이 아니라 최대 20만 명의 정치범을 수용하는 거대한 수용소 네트워크입니다. 이는 엄청난 숫자이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점은 이 교도소의 생활 환경이 홀로코스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행된 만행과 비교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 강제 수용소에서는 굶주림이 일상이며 굶어 죽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죄수들은 감옥에 있는 내내 옥수수 가루와 배추만을 지급받습니다. 영양실조로 죽지 않기 위해 죄수들은 쥐나 곤충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쥐는 이곳에서 너무 중요한 식량원이 되어버려 캠프 내에서 거의 멸종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극심한 식량 부족은 명백하며 매년 수감자의 20에서 25%가 영양실조와 학대로 인해 사망합니다. 이곳의 교도관들은 모든 죄수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만들도록 교육받으며 수용소에서 태어난 어린 소녀들조차 특수부대에 보내져 비밀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받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죄수를 고문하는 것은 교도관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죄수가 탈출을 시도하면 그 죄수의 가족 전체 탈출을 몰랐던 가족까지도 고문을 당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이곳에서는 임신이 엄격히 금지되며 임신한 여성이 발견되면 나무에 묶인 채 총살당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22호 수용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끝없는 고통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죽음이 가장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지옥 같은 교도소
가장 잔인한 범죄자들조차 두려워하는 장소들에 대한 영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떤 교도소가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아래 댓글에서 의견을 나눠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